슬라이드 쇼. 예. 공격 방법론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나머지 챕터는 우리 이제 황혜숙 교수님께서 식습관, 운동, 체중관리, 스트레스, 약물 남용에 대해서 생활습관의학 핸드북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한테 하고, 교과서 내용은 오늘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97페이지고 사례를 통해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수세요. 이거 쓰신 분이 청소년 음주 예방 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죠. 음주문화연구센터의 캠프 매뉴얼 저자 제갈정 요약한 것이다 돼 있는데, 이 참 좀 안타깝긴 한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담배에서 지금 뭐 1조 6천, 7천, 8천억 돈이 들어오듯이 술에도 이제 건강 부담금을 매기려고 하니까 주류공업 협동조합에서 그 당시에 일산인가 그게 이렇게 음주문화연구센터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중독에 대한 뭐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한다 해가지고 그런 연구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안타깝게 중간에 이 사람들이 꼼수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카톨릭 병원 그쪽에서 이제 병원 형식으로는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음주문화연구센터의 그 음주예방 리더십 캠프 매뉴얼 제갈정 박사님이 그 당시에는 박사님이시고, 그 뒤로 인제대 보건대학원에 교수로 계시다가 인제대 보건대학원에 이제 서울에서 철수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이하대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보면은 자, 캠프니까 이 캠프는 뭐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도 당뇨병 캠프가 서울 삼성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했고, 지방 도시에도 뭐 제가 알기로 저기 양산에도 항노화 캠프라는 이름하에 아마도 그 대사증후군 관리 캠프인데 대사증후군 관리보다 더 세게 항노화 수준까지 올려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년째 부산대 가정의학과 등에서 인기에 됐지. 여기도 청소년 음주 문제를 주제로 리더십을 아이들의 어떤 이런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 결정 능력, 대처 기술, 소통 기술 등의 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미래와 삶의 비전을 세우도록 한다. 그래서 또래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공동생활을 통해서 협동심을 키우고 사회기술 훈련도 받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배워서 인식과 태도를 정진시키고 의지를 키운다. 캠프 과정을 통해서 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또 돌아가서 또래 리더로서 모임을 조직화해서 지속적 활동을 계획하도록 한다. 오, 상당히 괜찮죠. 잘만 하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이론적 근거, 책에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이론적 근거도 역시 우리 보건교육의 고수답게 잘 세우셨어요. 세 가지다, 그죠?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우리 명주쌤한테는 아주 친숙한 집단 역동이에요. 그룹 다이나믹스. 오타입니다, 오타. 캠프를 하게 되니까 애들 표정 보세요, 표정. 살판 났다, 살판. 그러니까 이게 안 시키도, 야, 우리 지금 우리 명주쌤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상운동도
캠프를 한 일주일만 하면은 진짜 많이 바뀔 건데, 안타깝다, 그죠? 겨우 뭐 수업 마치고 가면은 끝이야. 캠프 1박 2일만 가도 정말 배우는 게 많을 건데, 천천히 걷기, 빨리 걷기, 조깅까지 체험을 해보면서 오히려 즐겁구나. 캠프도 해보고 나의 경험도 나누고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속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룹 역동입니다. 그룹 역동.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펀런이다. 재밌게 보면은 뭐 재미를 추구하게끔, 즐거움을 추구하게끔. 재밌다 보니까 배운다. 어릴 때 놀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른들도 사실은 뭐 교육이라면은 앉혀놓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놀았는데 이게 교육이었어? 근데 그 정도의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실제 어린이들 뒤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전래 놀이를 가지고 애들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1시간 동안 운동했어. 우리가 놀았는데 그게 왜 운동이야? 놀았잖아. 놀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 안에 유산소, 근력 다 들어있었어. 오, 예. 또 거기다가 이제 보건교육학 이론도 들어있었다. 자, 그래서 2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들어있죠. 그룹 다이나믹스를 토대로 한다. 1935년에 러윈의 이론. 능동적으로 이끌면서, 그러면서 핵심 인자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 전달보다는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흥겨운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전제에서 놀이라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이 제일 밑에 줄에 사회학습이라는 또 등을 통해서 리더가 신념과 가치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리더십 기술을 통해서 음주에 대한 의지 자체를 바꾸게 한다. 그래서 관련 정보와 기술이 전달이 돼서 이 리더가 다른 사람을 이끌게 한다는, 나름대로 뭐 뼈대에 있는 이론이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었죠. 대상과 인원 299페이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얘들은 아직까지 뭐 주기적이나 보편적 음주를 하지는 않지만은 친구나 또래 압력이 중요한 시기니까 50명 내외로 꾸려서, 그리고 10명 정도로 조별로 모둠을 만들었다. 그리고 캠프의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성했다. 1단계 첫째 날은 자기소개, 그리고 왜 왔냐 하면서 서로 친해지도록 하는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그리고 조별로 모둠 이름을 짓고 노래, 구호, 깃발, 레크레이션. 재밌겠다, 그죠? 첫날은 뭐 오전에 와가지고 오후에 뭐 이름 짓고 노래 짓고 깃발 만들고 그리고 뭐 그래가 게임하고 노래하면은 첫날 친해지겠다, 그죠? 우리 그 일상운동 그룹에도 보면 좀 서로 친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약간 그룹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행동 변화의 단계로 나눠도 되고, 그죠? 자, 효능감 점수로 나눠도 되고, 찬반 점수로 나눠야 되는데 서로 뭐 그룹 역동이 되려면은 약간의 이런 서로 간의 팀워크와 정체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될 듯 하더니 지금 논문 때문에 뭐 전부 다. 네, 연휴가 있으니까 여행을 갔어요, 지금.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고위험 상황에 그 여행이 들어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었죠? 수영복까지 간다. 그러니까 아마 다녀와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도 오늘 점심 때 네. 잠시 외출을 해가 아디다스 운동화를 딱 신어봤는데 끈이 있는데 생기기는 구두같이 생겼는데요. 신고 걸어보니까 이거 운동화도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별로 망설임 없이 하나 사왔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그 신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또 신이 하나 있었는데 뉴질랜드 간다고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겉보기는 구두같이 생겼는데 밑창이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는데 효과가 대단해요.
야, 어떻게 발을 이렇게 감싸주는데 이것만 신으면은 사람이 속도가 확 올라가. 근데 그런 신을 다시는 못 사겠어. 이게 내가 브랜드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여행이라는 상황이, 그죠? 지난주, 금요일이었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처형 딸내미 생일날이었는데, 하여튼 그날 우리 집 사람은 뭐 성형외과 팔로업 한다고 처형 집에 가가 있어가 내만 가면 됐어. 나는 그 미포에 뭐, 에서 밥 먹는 데가, 내 혼자 자전거 타고 미포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차를 가지고 집 사람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휴일날인데 그날 하여튼 상당한 활동량도 확보하고 모두를 만족시키고, 나는 뭐 심신의 컨디션이 좋아하고 그날 거의 집단 그룹 상담을 막 몇 시간을 했노. 4시 반, 5시부터 했노. 5시부터 거의 자정까지. 와, 우리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한 건 처음이었어. 테이블이 그 미포 입구에 LCT 맞은편에, 건물 전체가 이제 찻집인데, 평소에는 뭐 서로 유튜브 보고 자기 제각각 하다가 딱 돌아앉으니까 꼼짝없이 대화에 집중을 하니까, 오, 우리 참 처형, 동서, 딸내미, 우리 집 사람 5명이 하여튼 5시부터 뭐 자정까지 까딱했으면 밤샐 뻔했어. 그렇게 대화가 많이 오가니까, 하여튼 말을 꺼내니까, 그죠? 일종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뭐 안지가 꽤 됐지, 그죠? 결혼한 지 30년 커플 둘이에다가 그 딸내미도 어릴 때부터 저 막내중공에 자라면서,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래가 둘째 날에는 드디어 알코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셋째 날에는 의지까지 형성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리더십을 통해서 돌아가서 자기가 또래들을 조직해서 연대감을,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 대학생 프로그램 할 때는 바카스 리더라고 해서 전국 대학에 거의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약간의 운영비를 주거든요. 그 당시는 음주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또래 리더들을 전국적으로 양성을 해가 몇 기 기수가 다 있어. 그래서 둘째 날에는 뭐 찢어 붙여 만들기, 가상음주 체험. 가상음주 체험은 음주 안경이 있어요. 술 취한 거 멘트로 그 안경을 이렇게 딱 끼면은 바닥이 올록올록하게 보이는 그런 안경. 그리고 뭐 미션, 아마 그 안경을 끼고 뭐 한 바퀴 돌아오기, 발 묶고 돌아오기를 한다든지, 상징물 만들기, 단체 줄넘기, 포크댄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물놀이까지 있었네. 미니 올림픽.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게 교육이 아니라 거의 레크레이션의 물놀이 미니 올림픽으로 마감이 되니까, 중간에 이제 앞에도 보면 게임과 퀴즈와 실내 활동이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셋째 날에는 이제 알코올 상담센터도 가서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알코올 상담센터를 가서 뭐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개인 면담을 해보게 한다든지, 또는 뭐 경찰서에서 알코올 관련 뭐 범죄 현황을 보고 온다든지, 알코올 중독 병원을 가서 실제 뭐 그분들의 입원 상황을 본다든지. 저도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 때 후곡정신병원에 가니까, 야, 군대 내무반처럼 딱 만들어놨는데, 야, 그분들 생활이, 약을 받으면 버릴까 봐 약을 왼손에 들고 물을 오른손에 들고 꿀꺽 마시고는 노래를 불러야 돼. 입안에 알약을 안 삼키고 있을까 봐. 여기 보니까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도 있고, 그분들하고 한 며칠간 있으면서, 야,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참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면서 결과물 발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느낌 나누기, 회상의 시간, 온라인 카페 소개, 그리고 수료증 주면서 또래 리더로 임명을 하는, 영상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오, 재밌겠다, 그죠? 나도 한번 가봤으면. 왜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래로서 조직을 하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에요, 이거. 저도 일상운동 12주 교실을 명주쌤하고 이렇게 오래전에 한번 해보고 이번에 또 하니까, 그때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그때는 괜히 영어로 된 그 강의 대본 보고 한다고 너무 어렵게 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한글 대본이 있는데 하면서 자꾸 깨닫는 게 많아요. 아, 말을 많이 시켜야 되겠구나. 너무 내 이야기를 많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꾸 캐물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300페이지부터 설명이 쭉 나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301페이지에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방학 중에 주로 실시된다고 했죠. 아까 50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기획을 할 때 레크레이션 누가 하고 뭐 탐방은 어디를 가고 인터넷 조사도 하고 실제 방문도 하고 장소 선정해 가지고 점검도 가야 되겠죠. 일주일 전, 1일 전에 가가지고 미리 리허설 가까운 그런 여행을 해보고 드디어 홍보 2개월 전, 접수 10일 전 완료, 참가자 선정 통보, 안내문 발송, 진행자 중요하겠죠. 선발 교육 역할 분담, 조별이 있으니까 각 조별로 50명을 예를 들어서 뭐 조를 5명씩 하면 10개 조를 해야 되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교육장 점검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리허설 하고 시작한다. 자, 이게 홍보물이다. 그죠? For your dream. 당신의 꿈을 향해 행성군. 오, 숲속에서 했네. 그죠? 남녀 중학생 30명, 50명으로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30명으로 했고 청소년 보호위원회 후원을 좀 받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의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진행자 교육 1단계 캠프 개요. 팀은 진행자 소개, 캠프에 대한 설명, 참가자 이해를 하면서 알코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강의와 토론. 그리고 모둠, 이거는 좀 다른 거다. 지금 보니까 두 번째로 들어왔네요. 앞에 거는 캠프였고, 그죠? 요거는 지금 모둠 활동이네요. 이런 교과서에 304페이지에 청소년 음주 예방 동아리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동아리 프로그램. 자, 동아리 프로그램은 설명이 제가 뒤에다가 좀 써놨는데 서초구에서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음주 흡연 모니터링을 하니까 주로 주류 불법이 절반 이상이고 담배 불법은 60%가 넘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주로 편의점에서 사는 것이 많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스타가 나오는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 그래서 청소년 입장에서 이런 음주 문제나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생 동아리에 연계해서 예방 동아리를 양성하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학교 교육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한다. 4개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을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우리고장 탐사반, 봉사반, 건강동아리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 동아리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그리고 캠페인도 쭉 같이 하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이 쭉 나와 있다. 그죠? 305페이지 보니까 교육 목표, 추진 방향, 대상 총 5번에 걸친 이거는 캠프는 아니다. 그죠? 교육 과정이니까 음주 조장 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 그리고 사전 설문조사, 파워포인트 등을 학교에서 했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지도를 그려보는 방법을 배워서 연습을 하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3회 때는 실제로 학교 주변의 음주 조장 환경을 찾아서 사진과 함께 지도에다가 그려보는 활동을 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조별로 실습을 했다. 4회째는 현장 활동의 결과를 정리 토론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도출할 것인가를 학교에서 했고
마지막 5회 때는 보건소 강당에서 발표대회를 통해서 설문지까지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여기 서초구 보건소가 소장님 의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7년간인가 그 잠실 야구장에서도 그 술 마시는 사람을 이렇게 쭉 세는데 야구장 측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술병을 들어갈 때 뭐 못 가져가게끔 야구장 측의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한 뭐 몇 년이 지나가면서 술병 가진 사람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례도 나와 있고 아주 우수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5회 차에 걸쳐 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306페이지 나와 있다 그죠?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를 거쳐 가지고 실제 지도를 그린 것이 308페이지 나와 있다 그죠? 실제 지도를 그렸더니 신선함, 소중함, 깨달음, 소통 뭐 등 생각을 나누었더니 그래서 포스트 이시 그 308페이지 아래쪽에 있다 그죠?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진의 김정철의 버젓이 생탁 그 누구더라? 우리 부산 지역에 그 노래 잘 부르는 왕종근 얼굴이 완전 불법이거든요. 예, 교통수단에다가 술 광고하는 완전 불법인데 그거를 아무도 불법인지도 모르고 지적을 할지도 모르고 버젓이 뭐 우리 부산 지하철에도 한때 뭐 이효리가 나와가지고 뭐 흔드는 무슨 뭐 있었죠. 소주 중에 이효리가 막 흔들면 그 술을 흔들으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런 모니터링이에요. 지역사회에 그런 불법 교통수단에 대한 광고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또뭐 그 음주 모니터링 뭐 술집을 돌면서 뭐 술 무로 나눠주는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각 지역사회에서 찾아가지고 어떤 곳에 벌어지는지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평가 시간에는 309페이지에 사전 사후 평가와 함께 참여 학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과정 평가를 통해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애들이 직접 사실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사실 술이란 게 지금은 많은 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죠? 일주일에 딱 한 잔씩만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셔도 우리 노화를 초래하는 것부터 또 WHO의 1급 발암 물질로서 수많은 암을 초래하고 그래서 옛날에 담배처럼 지나친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처럼 이제 과음이란 말이 이제는 없어져 가는 그런 단어가 됐는데 첫 한 개비를 입에 가져감으로써 니코틴 중독이 시작이 되듯이 한 잔에서 시작되는 이렇게 중독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커뮤니티 매핑을 하고 그런 생각을 나누어 보는 캠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거는 캠프는 아까 이야기했다 그죠? 그리고 캠프를 잘 하려면 이거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앞에 이야기를 좀 덜 했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크리스트 10주 전 공문, 포스터, 제작 발송, 홈페이지, 팝업, 그리고 기념품, 진행자용 매뉴얼, 장소 점검, 진행 도구, 그리고 기자재 점검 해서 1주 전에 실제 가가지고 부스 세팅, 안내판까지 만들어서 언론 홍보, 플랜카드, 전화 접수, 수시로 회의했다 그죠? 참가자 확인, 등록, 선발, 보험가입, 진행 요원 교육, 대학생 교육, 이제 대학생 리더들 도움을 받고 청소년 먼저 했던 선배들 도움을 받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록까지 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기록까지 하는 방법으로. 자, 이 캠프는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그죠? 잘만 진행하면은 상당한 그룹, 다이나믹, 재미, fun and run, 그룹 다이나믹을 통해서 신념과 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형성해서 또래 리더, 먼저 또래 리더 수료를 받았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또래 리더를 양성을 한다.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죠? 신념가치 태도로 의지를 형성시켜서 또래 리더를 만드는데 또래 리더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 교과서에서 못 보던 모델이다, 그죠? 근데 아마 이 제갈전 박사님이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 캠프를 운영하면서 만드는 모델 같아요. 잘 만들었다, 그죠? 전체적으로는 그룹 역동, 같이 지내면서 놀면서 배우는데 이 리더들을 통해서 가치와 태도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생겨나도록 각종 정보, 기술을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치냐니까 또래 리더가 가르쳤어. 또 다른 또래 리더를 당선시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오, 잘 만들었네. 그죠? 모형을 잘 만들었어. 오늘도 우리 동아대학교 논문 심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니까 기업의 역량도 올라가고 지자체의 방역 역량도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울산 북구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코로나 관리 성과를 끌어올린다 하는 게 이 연구 디자인이었는데 뭐 이 모델을 누구 거를 보고 한 것이 아닌데 제가 주문하기를 아니 그 저 큰 동그라미만 그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인식이나 기업의 역량이나 지자체의 역량까지 좀 크게 그려보라고. 큰 동그라미만. 근로자 인식이 기업의 역량을 바꾸어서 코로나 성과를 높인다. 화살표를 그렇게만 그리지 말고 기업의 역량이 그럼 계획을 잘 수립했는지 자원을 관리를 잘했는지 근로자 인식은 관심도나 참여 의지가 높았는지 그래서 좀 구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화살표를 좀 많이 그려가지고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는 뭐 주문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해놨네요. 역시 우리 최갈정 박사님은 프로다우시네. 그죠? 단연간 보건교육에 종사하신 프로답게 자체적인 모형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캠프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음주문화연구소에서 매년 지속이 되고 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대학생 또래 리더 양성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됐어요. 전국 대학에 원하는 곳이면은 대학생들이 처음 신입생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MT 할 때 막 죽는 애도 있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생 중에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캠프는 이렇게 집단 역동으로 놀면서 배운다. 그러면서 또래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또래 리더를 양성해 간다. 오, 좋네요. 네. 지금 명주쌤하고 저하고 하는 거는 또래 리더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고 교수님은 뭐 운동에 미친 사람처럼 약간 돼 있고 불가능은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명주쌤은 또래라기에는 약간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또래로 약간 받아들여 주기는 했는데 그죠? 또래라기에는 약간 얼마나 이걸 또래로 받아들이는가. 똑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다 같이 바쁘고 직장인인데 우리 명주쌤이 먼저 변하면서 뭐 그러니까 촉진자죠. 촉진자. 이런 경우에는 리더라기보다는 촉진자다. 같이 변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해주는 리더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약간 우리 왜냐하면 명주쌤이 이걸 하기 전에 생활화 하던 그랬다면 또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프로바이더 교재도 뭐 참조해서 거의 리더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또래라기보다는 명주쌤은 또래 맞잖아. 그죠? 명주쌤은 또래에 가깝고 저는 또래는 아니잖아. 뭐 머리도 다 빠지고 뭐 나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저 사람은 교수고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수라는 사람은 또 점수를 매긴단 말이야. 출석불러 쌓고 뭐 90점 준다는 좀 뭐 약간 급도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래의 역할과 제 같은 경우는 또래 리더는 아닌데 명주생 같은 경우는 뭐 피어 퍼실리테이터에 가깝고 저는 그냥 약간 좀 전문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그 액티브 리빙 파트너사에서 인정받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다. 어쨌든 이렇게 모형을 참 잘 만들으셨고 캠프 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역시 프로가 한 거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세 번째는 영유아 신체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어린이들이 이런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다.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8시간 이상 머무르는 애도 있는데 형제 자매는 줄어들고 야외 활동은 줄어들고 2시간 이상 컴퓨터나 TV를 아이고 반가운 이름이 한 명 나오네. 제 예방의학 석사할 때 간호대학 조교였는데 지금 부산대 간호대 석박사를 하고 동국대 교수로 계시더라고. 저기 경주에 아주 뭐 적극적이신 백설왕 교수님 또 이렇게 이름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학회에서도 몇 번 만난 적 있어요. 우리 저도 석사고 자기는 조교할 때니까 거의 한두 살 차이 나죠. 간호대 교수님이에요. 그래가 어린이들이 사회성 체력 비만 유발이 되고 뭐 사실 이게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통일됐어요. 어린이는 하루 1시간이에요. 하루 1시간. 어른은 30분, 5일 150분이잖아요. 주당 150분인데 어린이는 1시간이고 또 어린이는 중고강도예요. 어른은 중강도 150분, 격렬한 75분인데 어린이는 중고강도 섞여 그냥 뛰어노는 거야 그냥. 중고강도 섞여서 1시간. 그중에 3일은 골격계를 자극을 해야 돼. 쿵쾅거리고 뼈를 뭐 헬스를 해가 근력을 운동을 해도 뼈가 자극이 되지만 뛰어다니면서 쿵쾅거리고 뼈를 자극하는 1시간을 뛰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영유아기에 적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갓난아기도 해야 돼요. 갓난아기는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더라도 1시간 이상 또 속박을 해서 안 되고 가만히 두서는 안 돼, 애를. 끊임없이 애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우리 그 24hour 무브먼트 가이드라인 보면은 토들러, 갓난애부터 노인까지 지침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유아 소아청소년 하루 1시간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 사회성까지 줘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원칙은 흥미롭고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즉 안전하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바닥이라든지 안 다치게 환경을 만들고 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주도록 한다. 우리 그 개 훈련할 때 그죠? 먹이 주는 칭찬하는 거. 또 다른 교육과정과 신체활동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인지능력도 성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경험을 말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듣기나 언어 기술을 강화시킨다. 식습관 영양도 함께 교육했어. 그래서 어린이집의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평가는 교과서에만 조금 나와 있죠. 제가 PPT에 안 였네요. 그래서 체력 검사와 운동 능력 검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다. 체력 검사는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한 발로 서기, 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을 한다. 이동 능력은 깡총 뛰기, 두 발 크게 벌려 뛰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으로 한다. 그래서 총 15개 항목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우리 이하여대 보건교육과에
예, 체육과 출신도 같이 이렇게 협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 적이 있구나. 한 이름이 뭐였더라? 자주 언급이 되시던 분인데. 자, 그래서 내용은 아까 원칙 나왔었죠. 그래서 애들이 그 즐겁게 흥미롭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좋은 환경 하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다른 교육과정하고 통합하여서 듣기나 언어 기술과 그리고 식습관 역량까지 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근데 보니까 뭐 프로그램은 다양하네요. 그죠? 술래잡기, 토끼놀이, 강 건너기. 아, 온갖 놀이를, 그죠? 예. 온갖 놀이를 32번까지 있는 데다가 전통놀이가 있고 일반놀이. 전통놀이는 전래놀이, 그죠? 투호, 비석치기, 굴렁이, 장치기, 윷놀이, 실험, 발자놀이. 네, 보기만 해도 즐거운 이런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 주로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나와 있네요. 요약. 청소년 음주운전 리더십 캠프라는 집단을 형성해서 놀이를 통해서 범위론, 건강신념, 사회학습이론, 합리적 행동론을 기초로 해서 이론까지 적용해서 1단계 오리엔테이션, 2단계 정보 제공, 기술 훈련, 3단계 의지 정진, 4단계는 조직화와 연대감, 카페를 조직했고, 그래서 참여적 교육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또래교육, 협동학습, 게임,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줄넘기, 색종이, 그림 그리기, 자연몰 등을 했다. 이거 참 잘 만든 프로그램이네요. 동아리 활동은 여러 주에 걸쳐가지고 음주저장 환경을 청소년의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분임 토의, 커뮤니티 매핑, 발표대회를 4주차에 걸쳐서 했다. 영유아 신설활동 프로그램은 긍정적 사회성을 키우는 것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놀이까지 일반적인 신체활동에다가 놀이를 결합하도록 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습 문제 315페이지.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음주 의도나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은 쉽지 않네. 개인 요인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 청소년, 사회학습, 합리적 행동, 변화 단계. 또 2번, 음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청소년에게 게임, 정보 제공, 느낌 나누기, 미니 얼핏, 레크레이션. 뭘까요? 3번,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수행하는 평가는? 이건 알겠다. 뭡니까? 매일매일 하는 평가는 구조평가, 형성평가, 결과평가, 총괄평가. 답은 매일매일 하는 거라 했으니까. 뭡니까? 명주쌤,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일 하루 프로그램이 끝나고 수행하는 평가는? 과정평가. 그렇죠. 하진쌤, 맞아요. 형성평가 아니에요. 미라쌤, 형성평가 아니에요. 형성평가가 아닌 이유는? 사업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평가도 중간에 하는 거 맞잖아. 근데 단계의 영향을 보는 거니까요. 아니지. 형성평가는 과정평가하고 형성평가의 차이점은 형성평가는 말 그대로 formative,
프로그램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매일매일 뭐 그냥 시점만 했으니까 과정평가가 되겠네요. 4번.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에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교육 방법은 실습, 또래교육, 협동학습, 프로젝트법, 브레인스토밍 뭡니까? 하진쌤 뭡니까? 실습이냐, 또래교육이냐, 협동학습이냐, 프로젝트법이냐, 브레인스토밍이냐. 선생님, 질문을 다시 못 들었어요. 청소년 캠프에서 관련 네. 기관을 방문하여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교육 방법 이름은 브레인스토밍, 또래교육, 협동학습, 프로젝트법, 실습. 또래 교육이 아닐까요? 뭐 또래교육도 틀린 건 아닌데 주어진 과제니까 프로젝트래. 프로젝트. 뭔가 지역의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보고 와서 지도에다가 그려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안을 의논해라 하는 거니까 뭐 브레인스토밍도 들어있는데 정답은 협동학습의 요소도 있는데 진짜 정답은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는 뭡니까?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의 차이는 프로젝트는 뭔가 한 가지 과제나 미션을 주고 그것을 프로젝트를 완결, 일회성으로 하는 완결이고 프로그램은 좀 반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걸 말한다. 이해가 갑니까? 억지 춘향? 하진쌤, 네. 프로젝트법 이해가 갑니까? 네. 네. 몰라도 이해가 아니고 프로젝트법 맞네요. 그죠? 5번. 지역사회 내 주제를 정해 사진과 함께 지도에 올리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기법을 활용하기에 좋은 주제는 1. 리더십 캠프, 학교 주변 음주 조장 환경 탐색, 어린이 신체 활동 프로그램, 지역 건강정진 토론회, 어르신 운동대회. 답은 지역 사회 내 주제를 정해 사진과 함께 지도에 올리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기법을 활용하기에 좋은 주제는 음주 조장 환경. 이 답이 되겠는데 뭐 억지로 하면 5번도 될 수 있어요. 어르신 보행 정진 프로그램. 어르신들한테 숙제를 내줘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걷기에 제일 위험한 곳 사진 찍어오게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그 사진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 같으면 학교 오는데 가장 위험한 곳 핸드폰 사진 찍어오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때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그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뜻이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다시 1번.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에서 개인 변화를 통해 음주 의도나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은 자, 사회학습 이론은 아니다. 그죠? 합리적 행동론은 내가 생각하는 타인의 자신의 변화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타인의 생각을 참조하는 거니까 합리적 행동은 아니다. 그죠? 변화의 단계도 아니다. 그죠? 단계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이 건강신념인데 건강신념은 말 그대로 신념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는데 중간에 Q가 들어가고 그 신념은 내가 안 좋은 병에 걸릴 가능성과 그것의 심각성을 합해서 어떤 위협을 주로 신념이라고 하니까 뭐 답은 1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문제가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2번. 청소년에게 청소년 음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기에 적합한 방법은 게임, 정보 제공, 느낌 나누기. 인식과 태도를 바꾼다. 자, 마지막 날에 뭐 의지를 끌어내는 단계가 있었고 아까 단계, 그죠? 단계 중에
첫째 날은 소속감을 이끌어냈고, 둘째 날은 자 첫째 날은 팀워크, 동기부여, 정체감을 형성했고, 마지막에는 의지를 끌어냈고, 여기는 인식과 태도를 바꿔가지고 마지막에는 조직화와 연대감을 만들어낸데, 이때는 카페를 만들고 느낌 나누고 회상을 했고,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가상원조 체험, 상징물 만들기 또는 찢어붙여 만들기는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과 관련된 뭐 포스터를 갈갈이 찢어가지고 제대로 붙인다든지, 게임, 퀴즈, 이때는 현장 방문, 영상물 회고와 느낌 나누기. 자, 이걸 보면은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에는 적합한 방법은 답이 문제가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래도 썩 좋은 건 아닌데, 뭐 게임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죠? 미니 올림픽 레크레이션. 예, 이번도 답은 그래도 정보 제공이 가장, 지식과 태도를, 청소년이니까 아주 어린애 같으면은 또 뭐 게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프로그램 3가지 실제 사례를 봤는데, 첫 번째 캠프 프로그램은 감동적이네요.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장소는 음주예방 레드시 캠프. 그 당시에는 이제 음주문화연구소가 전국적인 기관이었고, 주류 경우 법동조합에 돈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거는 아마 보건소 차원이니까 뭐 서너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달짜리니까 보건소의 협력만 있으면, 그죠? 뭐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제 뭐 약간 어린이집의 비용 부담을 통해서 했던 프로그램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중요한 거는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1장에서는 교육 방법에서 공학이 발달했다. 2장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티칭 러닝 이론을 크게 나누어서 행동, 인지, 구성주의로 나누었고, 그것을 특히 학습 과정에 대해서 7가지 글레이저의 출발 도착점 사이에 형성 평가를 해서 바꿔준다. 캐롤, 시간을 확보해라. 블룸, 가능한 다수가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 해라. 가네, 5가지 유형, 용어부터 출발해가지고 운동 능력까지. 브루너의 선행 경향성을 파악해서 구조 계열화를 해서 강화를 해주라. 오스벨, 개인의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것들을 선행 조직자로 삼아라 하는 7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실제 교수 학습 과정을 계획할 때는 올랜다 에디와 하인리의 어슈어가 있었다. A는 전부 다 어널라이즈였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이제 디벨로퍼 디자인이었고, 어슈어에서는 스테이트, 목적을 진술했어. 약간 다르지만 비슷했고, 그리고 아크 이론, 주의를 끌어가지고 자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마무리를 하는 딕캐리의 10가지 이론까지 4가지 합계 7개, 4개, 그리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안에 또 나누어지니까 거의 10몇 개의 이론을 알고 교수자 중심,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 중심 교육 방법을 대충 살펴봤고, 매추의 종류를 살펴봤고, 매체 개발을 살펴봤고, 오늘 사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김혜숙 교수님께서 보건교육 방법은 또 한번 반복을, 보건교육학 안의 한 챕터로서 반복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학교 보건교육, 지역사회 보건교육, 생애 주기별 교육교육, 그리고 보건교육의 과제 해가지고 5번이 끝나고 마지막 기말평가에 제가 시험지를 들고 나타난다고 했죠. 왜 이렇게 짰냐 하니까, 본래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몬트리올 학회를 가는 일정이 2주간에 걸쳐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이렇게 됐고 그게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의과대학 수업이 한 달간 있어요. 의과대학 수업이 거의 6월 한 달 동안에 하루에 4시간씩 강행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원래로 하면은 다음 주말 금요일 날 제가 몬트리올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보통은 김해에서 나리따로 가가지고 몬트리올 가는 일정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학회였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빠지고 그다음 한 달 동안에 이제 의과대학 수업을 하니까 마지막 평가만 제가 하는 그런 일정이었고 어쨌든 교과서 내용은 다 다루었고 교과서에 예제가 나와 있고요. 교과서 예제만 잘 풀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합격이에요. 이 챕터에서 문제를 새로 만든다는 게 참 어려워요. 가르쳐야 될 거는 뻔하니까. 뭐 여기에서 정말 뭐 아까 이론만 해도 한 5개 가까이 됐는데 이론 한 개당 한 문제씩 만들어도 15문제인데 그 이론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이론만 알고 쭉 교과서를 한번 정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러나 어느새 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의사, 간호사, 뭐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한계점은 뭐냐니까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을 간호대학에서 안 받아요. 의과대학에서 안 받아. 나도 의과대학 나왔지만 의대 교수지만 그래서 이 보건교육을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장인이 뭐 앉아서 게임만 한다고 내일 11시 만나가지고 자칫하면 싸움 납니다. 아이고 그래 뭐 병원비까지 보태드렸는데 아버님이 이래서 되겠냐고 싸움 나는 겁니다. 보건교육 이론을 모르고 막 책망을 하고 하면 자, 보건교육학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보건교육 방법에도 남아있는 게 이제 그 황혜숙 교수님께서 약물 남용, 흡연 포함이다. 알코올 포함, 식습관, 운동, 체중관리, 스트레스. 기말평가는 제가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 했죠. 그리고 보건교육 방법론에도 보건교육학에도 이론이 개인적 자원, 개인간, 집단, 지역사회. 집단, 지역사회가 조금 어렵긴 한데 오늘 또래 리더를 보니까 이론이 또 참 좋구나. 또래가 또래를 통해서 지식과 태도와 의지를 끌어내서 또 다른 또래를 만든다는 그런 이론도 있구나. 그래서 지역사회를 조직을 만드는 이론. 그리고 뭐 패치, 프레시드, 프로시드, 사회생태 모형, 그리고 개인 간 집단 지역사회. 그래 합하면은 5개, 3개, 5개, 3개, 16개네. 그죠? 거기다가 남은 시간에는 이제 오늘 제가 다 못했던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생애 주기별, 그리고 보건교육 과제까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예시 문제가 나와 있고 지금 이 예시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지난 3년간 국가고시 문제가 지금 공개가 돼 있어요. 만천하에 공개한 건 아니고 시험 친 사람한테만 문제지를 줬어. 그래서 친 사람을 통해서 수집이 된 문제만 풀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 명년에 또는 후명년에 지금 보자 우리 명주생 같으면은 올해 말에 시험 쳐야 되네. 1월달에 1월달 1월 셋째 주인가 그래요. 신년을 좀 끌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슈쌤 꼭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화진쌤하고 미라쌤은 뭐 1학년이니까 올해 꼭 과목 이수가 다 안 되겠네. 그죠? 명년에 쳐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 화진쌤이나 미라쌤 같은 경우는 IRB 때문에 논문을 선배들보다 한 학기 일찍 시작해야 돼.
우리 지금 뭐 학생들마다 제 지금 대학원 의학과의 석사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학과 석사 학생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절망에.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 우리 박용수 쌤도 한 학기를 더 했고 그것 때문에 IRB 때문에. 그래서 화진 쌤하고 미라 쌤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에 논문을 시작하면은 엄청 고생을 해요. 지금 우리 뭐 다 그래요. IRB가 몇 달을 잡아먹으니까 지금 1학년 이번 여름 지나고 나면은 가을부터 사실은 내 연구 계획서를 쓰기를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지고 연구 계획서 그냥 뭐 그 우리 저 고신대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게시판에 연구 계획서 그 양식이 있어. 거기다가 일단 써야 돼. 왜 하는가? 배경, 목적 한 페이지 반 쓰고 방법은 주로 설문조사할 것 같으면 어떤 설문지를 쓸 건가? 그리고 통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4페이지 쓰면 되는 거야. 그걸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2학년 대가 하면 늦어요. 우리 참 명주쌤도 뭐 잘 겪고 있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에 제가 담당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고 꼭 여러분이 제대로 된 보건교육사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뭐 저 사람 꼭 채용해야 된다. 주로 이제 지금은 각 보건소마다 한 명 이상씩 의무 채용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의무 채용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좀 사람 좀 뽑고 있고 근데 나머지 기업이나 이런 곳은 의무 채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보건소장님이라든지 제가 아는 소장님이라든지 지금 부산시 국장님이라든지 이분 쪽 꼭 뽑으세요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비전문가가 하는 거 같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9과목을 이수를 하고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일상운동을 지도하는 것부터 흡연과 음주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또 황혜숙 교수님이 하실 그런 생활습관 의학적 측면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식으로 그냥 일장 훈시를 한다든지 지식만 전달하든지 하는 거하고 이렇게 전문성이 있게 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꼭 그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또 우리 화진쌤하고 미라쌤도 시험 칠 때는 꼭 선배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남은 한 일주일 정도 모여서 공부하는 방법도 보통 앞에 선배들은 우리 보건대학원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준비했어요. 일주일만 해도 하루에 한두 과목씩 시험 과목이 보통 상급은 3과목이고 2급이 6과목이니까 하루에 한두 과목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되고 문제집만 같이 풀어봐도 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미라쌤 네, 보건교육사 합격하겠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 한 3, 40개면 끝인데 그 다음에 저 프로그램 개발에는 스타디 디자인 9가지가 나와요. 연구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말고는 이론이 기획 이론이 있구나. 우선순위 선정 방법. 거기도 프로그램 개발에도 이론이 한 10몇 개가 있네. 그리고 스타일 디자인이니까 한 20몇 개. 결국은 이론이 좀 외우는 것들이다. 그죠? 자, 화진쌤. 합격하겠어요? 모르겠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합격 가능성. 한 5점. 됐네. 1점만 끌어올리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에요. 40점 미친 과목이었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에요. 그럼 화진쌤은 좀 5점이니까 1점만 끌어올리면 되네. 시험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논문을 일찍 시작해야 돼. 자, 미라쌤 논문 언제 시작할 거예요?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8달.
논문 어떤 걸 쓸지 먼저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생각은 지금 평생 해도 끝이 안 나요. 써야 돼. 네, 정말이에요. 네. 화진쌤 언제 시작할 거예요? 몇 월 달에? 전 내년에 할 생각인데요. 아, 내년에 할 생각이다. 내년부터 생각을 좀 넣어줘요. 자, 명주쌤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논문 시작을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1학년 9월 달부터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시고 IRB도 제가 몰랐는데 한 해 연장이 되더라고요. IRB도 빨리 들으시고 한 해 연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IRB가 교육받는 거. 1년이잖아요, 기간이. 어, 어. 근데 연구에 의해서 한 해 더 연장 기능이 있더라고요. 교육받은 거? 네, 교육받은 그 이수증의 그 유효 기간인가 봐요. 음. 지금 하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바쁜 건 둘째치고 IRB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서류 자체도 그렇고 저 지금 이제 3번 지적받았는데 지적받은 거 해서 지금 메일로 이렇게 답을 다 올려드렸는데 매일마다 메일 열면서 간이 쪼물쪼물해요. 또 지적하고 전화도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일단은 올 2학기부터 제목 정하시고 연구 계획서 하고요. 내년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IRB 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 말이야. 예전에 IRB가 없던 시절에 비해서 몇 달이 더 소요돼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2학년 개학하고 난 뒤에 시작하면은 몇 달이 더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IRB가 참 생긴 만큼 뭐 한 학기를 연장을 할 수도 없고 단 한 학기를 빨리 하면 빨리 시작하고. 해결이 될 문제인데 우리 좀 학사 일정상 논문 안내를 2학년 개학을 해야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명주쌤은 지금 뭐 어쨌든 일상운동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참 안타까워. 그죠? 한 2, 3주만 조금 더 되면 되는데 이 연휴랑 연구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처음 출발 때 1판 때 20주였고 16주였고 12주로 내려왔는데 또 길게 하면은 단점이 있어. 사람들이 지쳐요. 지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딱 이게 이제 석 달이 약간 100일이잖아. 100일. 100일 기도. 100일이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 좀 적합한 장마철 오기 전에 봄에 시작해가지고 한여름 장마 오기 전에 끝내는 게 3, 4, 5가 6월 달 되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또 달라져요. 애들이 뭐 갑자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 우리 저 화진쌤이나 미라쌤은 제가 2학기에는 근데 2학기에는 또 2학기에는 지금 우리 그 미용에는 지금 직관 식사를 지금처럼 12주 과정으로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죠? 화진쌤이나 미라쌤이 직관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그죠? 미리 데이터 다 수집해버리면 뭐 나중에 그래가 날짜를 조작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일찍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본래 국제학회와 의과대학 강의 일정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기말고사 일에 이론들을 다 외워서 나타나는 걸로 서로가 그날 비포 용지를 무제한으로 줄 테니까 그 이론들을 아는 대로 손가락이 아프도록 한번 써보는 거고 배웠잖아. 내한테 듣기만 했는데 하진쌤하고 미라쌤 듣기만 했는데 한번 써보는 거야. 지금 뭐 다 써보라 하면은 못 쓰지. 근데 시험 칠 거라고 써보고 외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복습을 하면은 다 되살아나요. 그 외우면서 고생했던 그 감정이 또 확 되살아났고 내용까지 실마리가 감정의 실마리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탁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써보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 까맣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교수를 위해 치는 거죠. 예. 배워서 교수 주자. 교수를 위해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말고사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앞에 이론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오늘도 보니까 제갈전 박사님 그죠 프로그램 짠 걸 보니까 그룹의 역동과 재밌는 놀이와 우리의 이론을 결합하니까 또 하나의 또래 리더 모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공부하려 하지 말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노트 같은 데다가 내만의 그 약간 보건교육과 방법 이론을 비포 용지에다 하든지 그대로 커닝 페이퍼처럼 하나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몬트리올은 못 가고 의과대학 수업도 만만찮아요. 교과서가 1400페이지야. 물론 그 중에 내가 담당한 거는 3분의 1이지만은 그거를 뭐 아량걸 강의록과 PPT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도 어느 의대 애들은 그냥 공부하는 기회가 돼 가지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잘 외우는지 하여튼 걔들은 걔들대로 또 나름 그리고 오프라인이에요. 의대는 다 계약해버렸어. 그리고 보건대학원은 변이나 이런 게 어찌 될지 몰라가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의학과 석박사가 지금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를 좀 다음 학기부터 해야 되는 건지 변이가 또 올지 해서 지금 또 학생들이 오프라인에 온라인에 길이 들어가지고 학교 오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있고 해서 어쨌든 기말 시험을 와서 칩니다. 강의록에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와서 칠 거니까 그날 저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카톡으로도 연락 주시고 저하고는 기말고사 일에 뵙고 중간에 또 얼굴 볼 날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